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서울경마 기준일로 2015년도 12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이 둘째 경마일인 토경마일 12월 19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 곱한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일단 2015년도 기준으로 오늘 내일이 지나고 나면 서울경마는 끝이 납니다. 서울경마는 끝이 납니다. 이번 주 부산경마 휴장으로 인해서 토경마 13개 경주, 그리고 일요경마 15개 경주, 양일간 28개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금요경마까지 따지면은 3일간에 38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경주 수가 많다 보니까 섣부른 판단으로 이번 주는 조금 가볍지 않겠느냐 예상하셨던 분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2015년도 마지막 경마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1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의 경주 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마필들이 출주를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제 경주별 난이도를 봤을 때는 근간 들어서 가장 복잡하지 않겠느냐. 11월, 10월, 그리고 12월까지 따졌을 때 하반기 들어서는 이번 주 경마가 가장 복잡함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경마이다 보니까 각 마방에서 지난주는 대체적으로 이제 중급 이하의 마필들을 좀 밀어냈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각 마방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각 마방의 돈을 대표할 수 있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마는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웬만한 준비 가지고는 섣부르게 붙었다가는 자칫하면은 아주 악소리 날 수 있는 경마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굉장히 좀 많이 착실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착실하게 준비한 만큼의 결과물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번 주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 경마일이 이제 부산으로 시행이 되는데, 부산도 정상적으로 저는 진행을 합니다. 금토일 3일 경마 정상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건 이제 이번 주 휴장 이후에 부산 첫 번째 경마 주간이고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경마 기준으로 마지막 경마 주간인 만큼 마무리가 잘 돼야겠죠. 2015년도 기준으로 마지막 경마 주간 마무리 잘 하고, 장석은 2016년도 서울경마 기분 좋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경마부터 시작되는 경마일이 일요경마 들어가서 아주 정말로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거 세 번 보고, 세 번 볼 거 네 번 보고, 결코 모자람이 없는 신중함을 기대를 하면서 2015년 12월에 서울경마 기준일 토경마 마지막 경마인 19일 토경마 1경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1000m 경주고요. 10마 경주입니다. 자, 금토일 3일 경마 1경주가 전부 10마 레이스로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싹수가 있는 신마들은 전부 이제 모습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드러나는 모습을 드러내는 신마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떨어져요. 조금 떨어집니다. 그나마 금요경마는 능력마가 있다 하면은 토요일과 일요일 시행되는 신마 경주들은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느낌 자체는 세게 오는 마필들은 없습니다.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데, 일단 눈에 띄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4번마 장산놓기 10월 16일 11월 20일 능력검사를 2번을 치르고 지금 출주하는 마필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좀 만들어냈죠. 10월 16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신마들과의 능검이었고요. 11월 20일 같은 경우는 재검마들과의 능검이었는데, 10월 16일 치르고 나서 약간의 주입불량 때문에 재검을 치르고 나오는데, 마필 자체로 봤을 때는 출주마 중에서 그나마 가장 눈에 띈다. 탈주도 했고 병합을 통해서 걸음도 늘렸고
근데 이제 만족스럽다 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이 어떠한가? 좀 그래요. 한마디로 좀 그렇습니다. 눈에 찰 정도의 마필들은 없습니다. 제가 토익역마 시작점에서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건 이번 주 토익역마와 일요역마의 1경주 신마 경주들은 현장 가기 가기 전에는 솔직히 섣부른 판단을 좀 못하겠다. 그나마 이게 좀 낫다라고 싶다면은 4번마 장산 놓기가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 능검이었던 11월 20일 경주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어요.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10월 16일에 치렀던 그 과정과 결과와 어떤 이 마필에 대해서 가졌던 그 기대치만 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조교량이 조금 많아요. 해서 이제 며칠 상간에 이제 그 많이 좀 추워졌죠. 춥다 보니까 체중의 변화만 좀 체크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신마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일 체중 변화와 당일 현장에서의 마필의 컨디션 변화만 체크하고 들어간다면은 최근에 1경주의 좋은 흐름이 그대로 이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12월에 마지막 경마주간 시작점 바로 4번마 장산 놓기 근소하게 남아 앞서 있다. 현장에서의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그나마 일단 제1 안으로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이제 1200m 국내산 6군이고요. 자, 이제부터 상당히 치열할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하나의 경주가 쉽지는 않아요. 자, 보통 이런 류의 경주에서는 저는 쉽게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류의 경주에서는 직전 경주의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2세 마들이 출주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2세와 3세 마들이 전부 엮였거든요. 전부 섞였어요. 섞인 상태에서 2세 마들은 완전하게 지금 올라온 상태가 아니고 3세마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현군에서 뭔가 좀 한계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뭔가 좀 결정타를 못 내는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단 2세마를 제외하고 2세마들을 뺀다는 게 아니고요. 3세마 중에서 아주 재미있는 마필이 출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8번마 논본승리라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은 최근의 그 결과만을 가지고 보지 마시고요. 이 마필에 주목해야 될 복귀 내용은 물론 10월 17일 경주도 상당히 좀 복귀 내용이 있긴 한데 7월달 레이스를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인기도 2위였던 마필. 저는 이 레이스에서 이찬호 기수가 발주부터 결승선 통과시까지의 전체 액션을 보고 나서 정말 많이 짜증이 났던 경주였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쌍욕을 했던 경. 과연 2,000회였는데 과연 이 정도밖에 못하는가. 두 번, 세 번을 봤을 때 과연 이게 2,005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끄집어냈는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게 7월 25일 경주에서의 아쉬운 3차 그리고 이어졌던 9월 20일 경주에서 완전히 인기도 바닥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전개를 보면 완전히 바닥에서 아무것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7일 레이스를 보면 당시의 레이스가 강도라고 해야 되나요? 약하지 않은데 이때도 팔렸어요. 이때도 팔렸습니다. 이게 왜 팔렸냐면 그 이전의 경주에서 또 복귀가 나왔단 얘기예요. 그리고 팔렸고 당시의 승환이가 정말 세게 때렸는데 그리고 졌어요. 그리고 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4일 경주에서는 덜 팔렸죠. 이때는 사실 좀 외곽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때렸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때렸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외곽에서 좀 대보는 느낌? 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시소가 타고 있어요. 지금 성적이라든가 이런 게. 그러면 이번 농번 승리가 만난 편성 자체가 그동안 이마필이 싸워왔던 편성에 비해서 더 나은가? 아니면 더 모자란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은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까. 오히려
이 레이스 자체가 조금 더 평가를 좀 약하게 볼 수도 있는 경주. 그렇다면은 논봉승리가 최근에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보여왔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자, 던져도 보고 참아도 보고 다양하게 레이스를 치러봤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나쁘게 보면은 다양하게 치렀는데 안 됐어. 이건 굉장히 좀 안 좋은 케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상대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8번만 농번 승리가 상당히 재미있는 전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4번만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싸우다 끝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싸우다가 끝났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페로비치의 기승 이거 저는 이게 때리면 선행 추하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지난번에 제어를 해서 꼬장을 부린 건지 원래 꼬장이 있는 건지. 근데 조교 때 봐도 약간의 제어에도 굉장히 꼬장기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면은 아주 세게 확 물려놓고 확 치고 나갔을 때 끌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치고 나가면 누가 뒤에 붙느냐. 8번마 논봉승리가 붙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4번마 대한사령부. 외곽에 있어서 약간 덜 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번 주에 대체적으로 준비가 좀 보이는 마방들이 몇 개가 있는데 29조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다. 걸음 자체는 굉장히 늘어난 모습이라 저는 이번 주 이경주가 굉장히 좀 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출전 두수가 많기는 하지만 외곽 쪽에 8번만 농문승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14번만 대한사령부도 결코 무시를 못한다. 오히려 11번만 림팜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의 가능성이긴 하지만 김동철 기수의 이 어정쩡한 전개의 게이트의 인기도는 이건 좀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는 상당히 좀 치열함을 가지고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내측권의 마필들보다는 외곽 쪽에 8번만 농번승리라든가 14번만 대한사령부 이런 마필들이 선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는 막권의 조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의 경주 12마리 출전 두수가 적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레이스에서 가장 주목도가 높은 마필이 내치권에 붙어있네요. 1번마 위대한 영웅.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는 10조에서 출주하는 마필들을 굉장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10조에서 많은 마필들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적지도 않아요.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한 마필들을 다 냈는데 대체적으로 이번 주에 출주하는 10조의 마필들이 최근에 복귀가 만땅으로 나오는 마필들이 많다는 겁니다. 1번마 위대한 영웅. 자,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였습니다. 인기도가 정정했죠. 막강 뚜껑을 깠을 때 기승했던 마필의 전체 전개도 역시도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번 게이트를 들고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전개가 머릿속에 그려지느냐? 추라이죠. 선행권 내지 내측 줄타기 전개가 그대로 그려집니다. 이번 경주는 레이스를 아주 아싸하게 굉장히 임팩트하게 이끌 수 있는 마필들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1번마 위대한 영혼의 전개는 굉장히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번 주 3경주 자 게이트도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구나 12마리의 특별하게 빠른 마필들이 없는 상태에서 1번 게이트는 굉장한 능력이고 굉장한 조건입니다. 1번마 위대한 영혼 높이 평가를 하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000m 혼합 4군의 경주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자, 4번마 한빛나라가 직전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 졌어요.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근데 이 냉정하게 봤을 때 직전에 이 마필이 물론 이 마필은 약점은 있어요. 그 물리고 마필이 쳐 나올 때 약간 들립니다. 약간 그 액면으로 얘기를 하면은 약간 방방 뜬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 자체가 완전하게 교정화 딱 된 상태에서 쫙쫙 깔리는 맛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필의 힘이 좋고 발을 잘 써. 이것 때문에 데뷔전에 입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전째는 그 모습이 나오지 못했느냐. 이거요, 냉정하게 봤을 때 이전째 레이스 굉장히 셌던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뷔전 말고 이전째 이거 한빛나라가 굉장히 불안하다고 봤기 때문에 한빛나라를 세게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데뷔전과 직전 이전째하고는 등급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경주. 그러니까 이마필이 못한 게 아니고요. 상대가 너무 강했어. 너무 강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과연 이번 경주는 근데 이번 경주 축주 마필들이요. 대체적으로 뭐 조교를 통하든 복귀를 통하든 간에 전력평가 다 끝난 마필들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히 전력평가를 끝난 상태에서 한빛나라의 전력을 딱 대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세다. 여기서는 굉장히 세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4경주 4번마 한빛나라는 결국 직전 경주 능력이 진 거다. 상대의 진 거다. 하지만 거꾸로 봤을 때 상대가 만났을 때는 상대가 걸렸을 때는 세게 봐도 되는데 바로 이런 케이스가 한빛나라를 세게 보는 케이스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자 전반부 경주 13개 경주 중에 첫 번째 승부처를 조금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자 이번째 5경주 10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저는 이 5경주를 첫 번째 승부인데 첫 번째 승부는 많은 분들께서 조금 가볍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저도 시작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전반부에서 아주 뭐 시원하게 어떤 뭐 임팩트 자체를 뭐 이런 느낌까지는 솔직히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 5경주 토경마 5경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들어갑니다. 이거는 평상시에 현장을 좀 늦게 오시는 분들도 조금 일찍 오실 필요가 있겠고요. 요거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출전두 수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일단 구멍수 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계산하고 있는 구멍수는 6구멍 정도가 좀 되고 있고요. 대가리 놓고 6구멍이면은 3마리 빼고 다 배팅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이 레이스에서 인기만 놓고 배팅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인기도 1위권에서 5위권의 마필을 하나 잡아놓고 때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1위권에서 5위권의 마필을 하나 놓고 6방, 10발이 나오는 이런 거는 완전히 양아치예요. 제가 봤을 때 완전 양아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빠이 팔려봐야 정말 이빠이 팔리면 인기도 7위, 6위 여기까지가 이빠이고요. 밀리면 정말 거침없이 밀릴 수 있는 인기도 바닥. 그러니까 요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조교 때 누가 정말 제대로 땀을 흘렸느냐 그 외적인 조건을 조금 가린 상태에서 누가 정말 땀을 정말 많이 흘렸느냐. 근데 그 단순히 이번 달에만 흘린 게 아니라 누가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금년 가기 전에 한따까리를 하느냐. 자 이런 류의 마필 위주의 좀 배팅을 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근데 이번 제 5경주에 걸렸습니다. 여기 출주하는 마필들은 단거리라는 특성에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오는 마필들이거든요. 저는 허점이 있다. 이거 쉽게 뭐 땅 하고 나오는데 뭐 2번마 르아시티 6번마 C가 에이스 8번마 뭐 스마트 캡틴 빅뱅 이런 마필들이 쫙 끌어갖고 여기서 끝난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출주마 10마리 중에서 조교로 봤을 때 딱 한 마리밖에는 배팅을 못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때렸던 마필입니다. 대강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제가 복귀를 보니까 지난번에 때렸는데 별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복귀란에는 이건 대봤다. 다음에 한 번 더 때려야 된다. 딱 그냥 써있더라고요. 추마표 딱 떠보고 마필도 딱 보니까 오케이 이건 때리자. 딱 왔어요. 이번 제 5경주 전반부 레이스 중에서 마음먹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화면에 아예 안 보여서 아작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밀어붙일 겁니다. 이번 주는 이런 식의 배팅이 좀 많을 겁니다. 이번 제 5경주 첫 번째 승부처 막권의 조합서 미리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합니다.
자, 육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의 경주. 어우, 굉장히 또 이것도 치열하죠. 근데 일단 뭐 당일날 최고 인기가 예상되는 마필, 뭐 1번 마 슈퍼스타트, 6번 마 금빛노드, 4번 마 포에버킨, 뭐 이런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인기를 나눠 가질 수 있는 마필들인데, 먼저 4번 마 포에버킨. 연투가 나왔습니다. 연투가 나왔어요. 직전 경주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의 전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투가 나왔다는 얘기는 능력인데, 중요한 거는 마체가 좀 작죠. 좀 작습니다. 작다 보니까 초반부터 시작해서 4코너까지 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4번마 포에버킨, 과연 4번마 포에버킨 믿을 수가 있냐? 저는 고민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번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초반에 발주하는 과정에서 자리를 잡는 그런 어떤 포지션의 싸움에서도 장담을 못하고요. 쭉 연결을 하면서 4코너까지도 체력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그랬을 때 420kg대 작은 마체를 갖고 있는 앞말이 부중을 빼줬다고는 하지만 직선에서 임팩트하게 끌어낼 수 있냐 이거거든요. 저는 그 정도까지의 능력만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조교 때 봐도 약간 높단 말이에요. 체력전이 들어왔을 때 직선에서 어떤 걸음을 보일지 대강 유추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해서 저는 4번마 포에버킨의 연투의 가능성은 전혀 인정을 못하겠다. 이거 걷어내면요 굉장히 쉬워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제 6경주 4번마의 인기도가 어떤 현장에서 주목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느낌 없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4번마 포에버킨 직선에서의 그림은 저에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아마 그 2번마 성은마루하고 6번마 동촌의 가이가 굉장히 많이 팔릴 거예요. 굉장히 많이 팔릴 겁니다. 뭐 워낙에 직전 경주에서 뭐 9마신, 6마신 차에 엄청난 경주력을 보여놔서 오히려 뭐 안 팔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안 팔리는 게. 근데 동촌의 가이도 직전 경주 선행이었고 뭐 그 이전의 경주도 거의 선행 추라이였고 성은마루 같은 경우도 직전에 선행이었는데 성은마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게 끈 상태에서 굉장히 여유있던 그런 전개를 보였습니다. 6번마 동천의 가인은 아시다시피 대가리가 높아 슬픈 짐승이죠. 들고 뛰는 말이잖아요. 완전히 드는 건 아닌데 코둘레 이만한 거 해가지고 악벽근 딱 메고 막 힘으로 찍어내는, 완전히 힘으로 찍어내는 그런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두 마필이 내치게 붙었다. 2번마 성은마루, 6번마 동천의 가이. 그렇다면 이 두 마필이 직전 경주의 마신차를 바탕으로 두 마필이 쭉 뻗어버리면은 쉽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왠지 이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왠지. 그리고 이게 지금 인기도가 그냥 인기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인기도입니다. 저는 과연 이 두 마필이 아니라 엉뚱한 말이 선행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 외곽에 12번마 댕기스.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조건을 보는 거고 전개를 보는 말인데 12번마 댕기스가 지금 보여지는 마필의 컨디션은 그런 거예요. 이 마필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조시발. 그러니까 지금의 댕기스는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직전에 완식이가 기승한 상태에서 과연 다 때렸냐? 복귀 한번 보세요. 다 때린 건 아니에요. 그 다 때리지 않았다는 얘기는 발주하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전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초반에 게이트가 열리고 비오바람이 대가리 쳐받고 3마신 4마신 뻗는 순간에 댕기스는 살짝 꺾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성은마루라든가 동촌의 가이가 그 정도의 스타트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 정도 급들은 아니에요. 이 스타트 능력들이 엄청나게 빠른 마필들은 아닙니다.
대야시가 좋은 마필들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댕기스 같은 경우는 땅! 하고 나오는 스타트 발이 좋아. 물론 거리에 대한 부담도 있고 초반 중반 넘어가면서 성은마루라든가 동천회가 그냥 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마필이 그렇게 엄청나게 빠른 마필들이 아니라고 봤을 때 댕기스가 외곽에서 대가리 딱 쳐받고 에라 모르겠다 빵! 하고 나와서 2마신 정도만 끌어내면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해서 너무 눈에 보이는 직전 경주의 마신차에 의한 결과만을 가지고 저 배당을 쉽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if 만약에 근데 걸리면 크죠. 근데 단순히 정말 이건 만약에라는 걸로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직전 경주에 대한 복귀라든가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거는 가능해. 절대 이상한 그림이 아니야.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는 12번만 댕기스의 선행 이후에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버티기를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본다. 그럴 만한 조시바는 충분히 만들어져 있고 문제는 4코너까지 어느 정도까지 쉽게 가느냐 싸움인데 직전에 그 정도였다면 이번에 충분히 쉽게 갈 여지 있다. 이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4군의 경주. 자, 원래 제가 메인을 중후반부 넘어가는 시점에서 좀 세게 들어가는데 이번 제 8경주 좀 일찍 잡았습니다. 뭐 일찍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 레이스는 무조건 때리는 경주예요. 한 달 기다렸습니다. 복귀를 통해서 다음에 나오면 넌 용서 없어. 다음에 나오면 나는 무조건 때려. 맘먹었던 마필이 출주했어요. 그럼 아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건수도 많지 않아요. 막건수 많지 않습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은 한 8배에서 10배 정도 한 방 시원하게 때려놓고 그 언저리권 하나 쓱 붙여놓고 배당 좋은 거 하나 쓱 덮쳐놓으면은 이거는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전부터 따지면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데뷔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뛴다 딱 보고 있었단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이번에는 진짜 맘먹고 때린다. 저는 나오면 무조건 때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 물론 강합니다. 상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1번마 인디러너도 두 번의 연투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런 폭발력이라든가 평천 영웅이라는 마필이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와 하는 그런 모습, 코디앙 러브의 직전 경주 여유 이런 게 결코 약한 경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밀겠다. 왜냐? 기다렸단 말이니까. 요걸 토이경마의 메인입니다. 요거를 가장 세게 기다렸단 말이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한번 강하게 한번 밀어버리고 싶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 8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들어갑니다. 14마리의 출주. 자, 이번 레이스는 우리가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했던 5경주하고 굉장히 흡사해요. 뭘 흡사하냐면은 5경주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출주마 중에서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조교빨만 믿고 한번 들어가고 싶다. 딱 이 경주가 바로 그런 경주입니다. 조교빨만 믿고 들어가는 경주. 조교를 보면 도저히 제가 진짜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자, 5번마 대한봉 직전 경주 제가 승부 마필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거 놓고 승부 경주였습니다. 마지막에 2분의 1마 신차 죽어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놀링스타 역시나 관리 마필이에요. 43 작전마. 에어지락 직전에 역시나 약하게 보지 않았던 마필. 10번마 슈퍼문 이것도 언제든지 사정권에 들어오는 마필. 대체적으로 이번 경주에 출주하는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때려봤던 마필들이고 죽어도 받고 피도 받고 뒤통수도 맞아 받고 다 히스토리가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다 아는 말이니까. 다 알고 있는 마필들이니까. 이번 이제 9경주 8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한번 제대로 한번 밀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 들어갑니다. 1200m. 이거는 2세 육성, 이거는 참 애매한 특별 경주도 하나 만들어 놨어요. 2세마다 경주인데 이걸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마방에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마필들이죠. 자, 먼저 8번마 섬광이가 그래도 특별 경주에서 우승도 해봤고, 특별 경주에서 우승도 해봤고, 2세마 경매 경주였죠. 그리고 뭐 일반 경주에서도 역시 4번의 경주 중에서 3번의 입상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주시받을 필요가 있는데, 사실 전체적인 레이스를 보면 성광이가 그동안 뛰었던 레이스를 보면 그렇게 임팩트가 뭐 어마어마하다 뭐 그런 느낌은 없어요. 직전에도 선행을 받았던 경주에서도 불구하고 걸음 자체는 뭐 그렇게. 근데 과연 이번 경주 선행이 보장돼 있느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죠. 저는 성광이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렇게 세게 없어요. 8번, 9번마 라운 루이스. 직전에 어마무시하게 뛰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뛸 말은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지난번에 상대하고는 확실히 좀 굉장히 좀 사이즈 측면에서 굉장히 강해진 느낌은 있죠. 근데 선행마가 많다는 얘기는 뒷심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직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보였던 마필이 2번마 천마. 와, 지난번에 1200m에서 마지막에 날라올 때 12초 2가 나왔어요. 근데 단순히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기록으로 나오는 12초 2대가 아니라 딱 눈으로 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와 하는 그런 느낌. 천마는 한마디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방남선마주가 2번마 천마하고 8번마 성광이 두 마피를 냈는데 제가 봤을 땐 사이즈가 달라. 성광이는 그냥 단거리 말이에요. 그냥 선행 마필입니다. 근데 천마는 이거는 엄청 뛰겠어. 뛰는 걸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맞으라도 성광이보다는 천마한테 배팅하고 싶어요. 단식을 사야 된다. 내가 맞은데. 난 천마한테 삽니다. 말도 이번에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식경주 2번마 천마는 엄청나다. 좋다. 믿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800m 3군의 경주. 11번마 주얼리 파티가 제가 그 골드올릭 10월달에 골드올릭 놓고 승부 경주 갔을 때 그때 에코블루가 엄청 팔렸잖아요. 근데 에코블루 빼고 때렸던 마필이 주얼리 파티. 근데 그 당시에 전개를 보면 쉽지 않은 전개였어요. 선행을 나간 상태에서 선행을 다시 뺏기고 다시 치고 올라와서 바닥에서 엄청난 스피드를 갖고 취입해오는 골드올릭과 대가리 싸움. 골드올릭은 2군에 가서도 지금 이상 한 마리예요. 그걸 바탕으로 사실 11월 달에 엄청 팔렸습니다. 엄청 팔렸어요. 근데 정말 실망스러웠던 게 뭐냐면 10월 달 경주에서 보여줬던 전개하고 10월 달에 아니 이마필이 가지고 있는 고유 전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전개하고 11월 달의 전개는 완전히 다른 전개. 물론 당시에 빠른 마필들이 많고 뭐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너무했다 싶을 정도의 전개. 말은 진짜 좋았거든요. 또 제가 그 이전에 10월달 경주에서 왜 에코블루를 빼고 골드올릭의 주얼리 파티를 때렸냐 하면은 9월달 경주에서 세영이가 기승해서 인기도 1위였을 때 부러졌을 때 그때 말이 그냥 좋았던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시발을 믿고 그대로 밀었던 마필이 바로 10월달.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11월달에도 역시 인기를 주목받았던 마필인데 자기 전개를 전혀 못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 경주. 선행 내지 선입이 그냥 눈에 보입니다. 선행으로 추가이가 나갈 수 있는 3번마 동천의 아침은 중장거리 경주에서 장담 못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11월마 주얼리 파티가 10월달에 태종이 타고 보여줬던 그런 경주력 이건 충분히 다음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11번마 주얼리 파티가 직전에는 미끄러졌지만 능력 자체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1번마 주얼리 파티 11경주의 대가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금토일 3일 전부 1군의 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3개 1군 경주 중에서 저는 이번 토요일마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1군 마패들이 상금 벌자고 전부 다 눈치 보면서 딱 출주하는 경주가 바로 1군의 경주, 금토일 3일의 경주인데, 자, 그 중에서 가장 자신있게 때릴 수 있는 경주는 이번 제 12경주. 자, 12마리 출주거든요. 제가 9마리 시원하게 빼드릴게요. 딱 3마필만 배팅하는 경주입니다. 딱 3마필만 배팅하는 경주입니다. 웬만하면 10중 8구는 딱 3마필에서 끝납니다. 마번 선택은 끝났습니다. 딱 3구멍이기 때문에 제가 욕심내진 않을 거예요. 일단 마음 편하게 돌려놓고 똘똘하게 돌려놓고 딱 배당 많아놓고 2방을 그냥 시원하게 한번 질러 들어갑니다. 요거 거의 메인급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요거 거의 메인급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8경주를 메인으로 잡았잖아요. 이것도 거의 메인급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굉장히 자신있게 배팅할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드리면서 1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경주 들어갑니다. 1400m 2등급의 경주 11마리의 경주. 마지막 경주는 이제 8번마 스마트타임이 출주하는 경주죠. 전형적으로 일반 경주에서의 강점이 어마어마한 마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특별 경주라든가 대상 경주 약점을 보였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걸음은 다 보였습니다. 근데 어떤 경주에 약했느냐? 바로 부산 마패들과의 오픈 경주. 코리안 오크스, 그리고 그 이전의 대상 경주, 그리고 11월 15일 제주 특별시, 그때는 이제 1군급의 경주였기 때문에 조금 떨어졌고,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1군의 경주에서만큼은 자기 걸음을 다 뽑아내고 있는 마필. 1400. 거리에 대한 약간의 좀 불안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상대들이 이 정도면은 8번마 스마트타임 52kg의 부담 중량. 여전히 마필 자체가 약간은 좀 높죠. 물리면 약간 좀 들립니다.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그 약점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발이죠, 발. 그리고 힘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스마트타임 같은 경우는 거리가 늘어 1700, 코너가 2번 있고 들어가게 되면 조금 약점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거는 2군 마필이긴 한데 진짜 잘 골라 들어와서 2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거 한번 잘리기 시작하면 맥없이 잘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교빨로 오고 있어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이겨내고 1군에서 계속해서 연투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딱 그거예요. 조교빨, 조십빨. 그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인정을 하자. 조건 자체가 워낙에 좋다. 하지만 이후, 이 다음부터는 거리가 늘거나 상대가 강해지거나 승군을 만약에 하거나 이런 경주들이 이어지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약점이 드러날 수 있다. 아마도 제가 봤을 땐 그 타이밍 자체가 다음부터는 아주 뭐 굉장히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운 좋게 지금 이런 편성에 걸렸는데 다음부터는 이제 외산마들하고 붙어야 돼요. 혼합경주가 되나 보니까 외산마들 붙죠. 거리가 늘게 되죠. 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악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만 딱 보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13경주 8번마 스마트타임의 인기도는 여기까지만 인정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13개 경주 모두 정리가 됐는데요. 자, 오늘 굉장히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천드리는 경주가 5경주, 8경주, 9경주 그리고 12경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4개 경주가 솔직히 다 괜찮아요. 뭐 메인은 8경주를 선택을 하긴 했지만 토요일날 선택한 4개의 승부처는 상당히 재밌다. 굉장히 재밌다. 충분히 욕심을 좀 내볼만 하다. 5경주 같은 경우는 한번 맘먹고 들어가는 자칫하면 어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물도 예상이 되지만 걸리면 죽는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8, 9, 12 같은 경우는 단 하나의 경주도 쉽게 놓치고 싶지 않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주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욕심낼만 하다. 욕심낼 만한 경마일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마음을 비워야겠죠. 머릿속을 깨끗하게 클린하게 좀 가야겠죠. 냉정하게 하나하나 경주에 모든 집중을 하겠습니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을게요. 차분하게 욕심을 걷어내고 차분하게 서경마 기준인 바로 12월의 마지막
토경마, 서울경마 기준 냉정하게 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제가 채우겠습니다. 12월 3주차 돈 많이 따시길 바라고요. 제가 꼭 일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다 쏟아붓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토경마 일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